도시의 늦은 오후입니다. 회색 건물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듭니다. 거리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서류가 든 가방을 손에 쥐고 익숙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표정은 아주 평범합니다. 성실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질서 있는 하루가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의 시선 앞에 처음 나타난 한 여자. 흰빛이 스며든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서연입니다. 긴 머리를 깔끔히 묶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컵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정했지만 조금은 멀리 떨어진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녀의 주변에는 묘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페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작게 울립니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미세하게 떨린 눈빛이 스칩니다. 그 떨림은 반가움도 경계도 아닌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랜 시간 어떤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표정 뒤에는 10년 동안 이어진 깊은 복종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바깥 세상에 말했다 적이 없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리 맞은편에 앉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 깊은 배려를 담은 목소리. 혹시 저번 봉사 행사 때 오셨던 분 맞지요?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말투는 온화하지만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 스칩니다. 민주는 그 감정을 알 듯 말 듯 느끼지만 그녀의 고요함에 끌립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점점 자리를 넓혀갑니다. 서연은 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속한 세계에서는 개인의 감정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진실은 선택된 자끼리만 공유하는 것. 그 말은 그녀의 삶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앞에서는 그 룰이 가끔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정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온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말 없는 상처를 알아보려 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집회 메시지, 어둡고 좁은 지하실에서 반복되는 의식, 지도자의 음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규율. 그 모든 일상은 철저히 감추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은밀한 경고가 울렸습니다.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지 말 것. 그 경고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룰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두 세계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카페 문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비칩니다.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걷고 서연은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불안이 어른거립니다. 비밀은 사랑을 만날 때 흔들리고 사랑은 비밀을 만나면 시험에 들지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걷는 이 길이 어둠을 향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초가을의 아침입니다.
햇빛은 부드럽고 바람은 선선합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의문은 정확한 형태가 없지만 어딘가 미묘한 틈처럼 마음속에 고여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그림자를 사랑으로 덮으려 하지요. 민준과 서연은 주말마다 짧은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공원 산책, 조용한 식사, 짧은 대화.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어딘가 얇고 흔들릴 준비가 된 유리처럼 불안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주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짧고 부드러운 대답. 하지만 눈빛은 스쳐 지나가며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민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캐묻기는 관계에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성격상 상대를 배려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주는 서연이 자꾸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새벽이 가까운 시각, 휴대폰을 쥔 채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는 그녀. 서연은 교단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복도 끝에서 들리는 낮은 합창 소리, 지도자의 그림자. 그 안에서 그녀는 오랜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된 자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는 낡은 쇠사슬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준 앞에 서는 순간 그 쇠사슬은 고개를 듭니다. 양심과 복종 사이에서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트 약속을 했던 날, 서연은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어렵겠어요. 이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 일 때문에요. 그 말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감정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건조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주는 그 대답을 믿고 싶었습니다. 서연을 신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가족이라면 왜 나에게 이름 한 번 말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얻을 용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베이커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흐린 조명, 잔잔한 음악,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조금만 더 이야기해줘요. 서연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민준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 말에는 벽처럼 단단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키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오랜 세뇌로 인한 습관적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그 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반발이 생겼습니다. 반발이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된 감정이었지만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요?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이 묻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깔았습니다. 눈동자 안에 짧은 파문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듯하지만 결정적으로 닿지 않는 거리, 말하지 않은 비밀이 쌓일수록 그 거리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힘들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다. 그런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교단은 그녀에게 점점 더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모임 참석 횟수, 헌신도 평가, 지도자의 말씀, 새벽 의식, 그 모든 흐름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민준과의 시간을 조금씩 잠식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두려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혼자 걷는 민준의 뒷모습,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립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천천히 움켜집니다. 표정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으려는 진실이 얼마나 깊은 어둠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연의 마음속 문을 열어야 한다고. 그 결심은 곧 더 큰 갈등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공기가 차갑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 그 결심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깊어진 의문 끝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진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닿는 곳이 어둠인지 상처인지 파국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민주는 먼저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관찰, 대화 시도, 일상의 변화 기록. 그는 솔직한 질문을 준비했고 언제라도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첫걸음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답이 늦어도 간단히 괜찮아요라고 보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걱정, 의심, 불안. 감정은 단문처럼 짧게 반복적으로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2시간 뒤 늦게서야 들어온 메시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늦어서 미안해요. 문장은 단정했지만 그 문장의 뒤에는 감정적 결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표정한 문자. 민주는 가슴속에서 작게 흔들리는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연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짧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어요. 짧고 단문. 그러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지난달, 지난주, 어제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진짜일까? 그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부드럽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연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숨겨진 진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우연히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연이 두고 간 얇은 외투, 주머니를 옮기려다 떨어진 종이 한 장, 작은 스티커 같은 표식, 새벽 모임 참석 빛의 길 4조. 민주는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이게 뭐지? 그의 속마음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놀람과 의문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절제하려 애썼습니다. 확신 없는 추측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아래로 약간 굳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고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단서가 모든 의심을 구체적인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며칠 동안 민준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아침 출근길, 점심 식사 중에도 그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빛의 길. 그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한 날, 서연은 조금 늦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진 않았지만 표정과 손짓에서 뭔가 규칙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의식, 어떤 교리, 설명하기 어려운 특정한 느낌. 서연은 곧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반응. 그러나 민준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요? 말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눈앞의 장면이 그동안의 모든 모순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마리라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은 누구예요? 톤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눈을 깔았습니다. 아는 언니예요.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어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방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문장의 빈칸이 더 커졌습니다. 진실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공백이 사람을 흔들리게 하지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종이 조각이 떠오르고 가로등 아래 둘이 걸어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굳은 표정, 단단한 침묵, 그리고 그녀가 감추는 세계. 민주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단호한 독백. 그러나 목소리 없는 결심.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조각이 화면 중심에 놓입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 빛의 길.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듯. 민주는 아직 모릅니다. 그가 찾으려는 진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험한 곳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나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결심은 이미 어두운 문 앞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민주는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발걸음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 안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습하고 탁하고 묘하게 달궈진 냄새였습니다.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철문. 조용히 닫혀 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도 들립니다. 노랫소리인지 은조림인지 애매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내려가는 계단 끝, 사람들이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한 자리. 민주는 숨을 고르고 문에 귀를 댔습니다.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빛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낮고 울리는 남자의 목소리. 그 뒤를 잇는 여러 사람의 합창. 따르겠습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훈련된 합, 여러 번 반복된 약속의 느낌.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 손잡이를 내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삐걱 약한 소리. 눈앞에 펼쳐진 공간. 좁은 지하실. 창문 없는 방. 천장에는 긴 형광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흰빛이 날카롭게 내려꽂힙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둥근 형태의 의자가 반원으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작은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양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곳의 원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들 사이 정면 가까이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민준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세계의 한가운데 앉아 있을 때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멀리 서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 씨. 그 순간입니다. 문 쪽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립니다. 눈이 커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누굽니까? 짧고 날선 질문. 원도가 아니라 옆에 있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에 눈을 뜨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문과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원도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일정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 있게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인이군요. 담담한 목소리.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무슨 곳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방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눈빛들이 서로 교차합니다. 원도는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을 조금 가늘게 뜹니다. 여기는 선택된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곳이지요. 말은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배제와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제 연인입니다. 그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음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술만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제게 말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도는 짧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호한 표정. 당신이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기회는 주지요.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부드러운 부름. 그러나 명령이 섞인 부름. 당신이 말씀하시지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세계를 택하면 다른 세계는 등을 보게 됩니다. 두 발을 각각 다른 땅에 디딘 채 오래 버틴 사람은 없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을 지켜온 오래된 믿음이 그 떨림 위를 덮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랫동안 있어 온 곳이에요.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네.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그 말은 짧았지만 수년의 시간을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저를 떠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방향은 민준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원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진실은 늘 그런 법이지요. 그는 민준을 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서연 씨를 사랑하십니까? 민준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원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녀가 믿는 것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그 한 문장만 또렷하게 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은 많은 것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없는 벽, 닫힌 문, 반원으로 앉은 사람들, 눈을 감은 얼굴들, 그리고 단상 위 남자의 표정. 이건 당신의 믿음을 넘어 서연 씨를 가두는 곳 같습니다. 조용한 말, 그러나 분명한 거절. 원도의 눈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었습니다. 거부하는군요. 그는 서연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었습니까? 그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말은 교묘했습니다. 사실과 왜곡을 섞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바꿔놓는 말. 서연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민준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도 상처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이 말합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이런 곳에서 빼내고 싶은 겁니다. 서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붉음 위로 오랜 세월 쌓인 교리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버텨온 시간으로 살아왔어요. 나 혼자였을 때 이곳이 저를 지켜줬어요. 당신은 이제 와서 여길 빠져나오라고 말하네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과 왜곡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민준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는 이 체계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 제발 같이 나갑시다. 지금이라도. 방 안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의 손을 응시합니다. 내밀어진 손. 그러나 아직 잡히지 않은 손. 몇 초가 아주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연은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여기 남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믿어온 사랑에 대한 조용하지만 분명한 배신. 이 순간 누군가는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사랑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둘 다 놓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빛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가로등 없는 복도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탁 짧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가 두 사람이 공유하던 마지막 세계를 끊어낸 것 같았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밤 공기에는 금속 같은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급히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자리에서 그는 아직도 현실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무너질 때 그 빈자리를 두 가지로 채우려 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사라지면 남는 건 공허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향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흐린 글씨, 짧은 문장. 미안해요. 전 제 길을 따르겠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줄 사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주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는 직원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셨다고요? 네, 약 일주일입니다.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 짧은 대답이 민준의 마음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알았습니다. 남이 보기엔 그저 성인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인다는 걸. 그는 더 깊은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사람은 이성보다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민주는 지하 집회 장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도 없었습니다. 안쪽의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엉망으로 치워놓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엔 한 장의 종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둠에 머문다. 민주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자신을 향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새벽. 민주는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앉던 자리. 그녀가 선물했던 작은 컵. 책꽂이 한쪽의 낡은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만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 전체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 그리고 정적보다 더 큰 고독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장은 간단했지만 말끝이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따님에게서 연락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3주째요. 혹시 그쪽에서 찾고 있는 곳은 없나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저예요. 두 사람의 침묵이 전화선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공동의 상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의 집 앞을 서성이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창문, 잠긴 문, 텅 빈 현관, 모든 것이 차갑게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다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대신 천천히 조용히 비어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인지 포기인지 혹은 희미한 희망의 잔재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등지고 걸어 나갑니다. 가로등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어떤 사랑은 끝에서 비로소 진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빛을 택했고 그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어둠에 남겨두었습니다.